간호대 증원하고 늘리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누군가는 증원보다 다른 게 더 시급한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분명 먼저 들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영상을 많이 찍어 왔잖아요, 제가.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걸 버리고 있고 이런 걸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하고 결국 간호대 증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수순이구나. 현재 이런 흐름은 대세이자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제에서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을 목표로 잡았는데, 물론 저도 간호대 증원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이제 맞아도 알고 맞아야 하는 것처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지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있어야 뭔가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나 가슴속에 있는 어떤 답답한 심정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이번 주제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거, 일단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23년 11월 기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사 증원에 대한 그럴싸한 명분을 위한 포장을 시도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48만이 아니고 50만이 조금 넘어요. 지금은 아마 53만이 될 겁니다. 올해 국시 합격자까지 합치면. 하지만 간협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나오는 수치인데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건복지부라는 기관이라면 이런 것 하나하나에 신경 써야 하는 위치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23년 3분기 기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6.7만이거든요. 오히려 비율이 늘었기에 자신들이 밀고 나가는 주장에 대한 정당성이나 신뢰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데이터, 입맛대로 데이터를 내기 위해 시점을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전체 간호사의 52%만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급난 가중이라고 하는데, 활동 간호사 52%라는 멘트를 이용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48%는 비활동 간호사인가? 반만이라고 반은 장롱면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딱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간호사의 근무 형태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비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그리고 비활동 간호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기타 직장 가입자, 이렇게 비율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기타 직장 가입자 비율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찾아보려 했는데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 생각나는 거는 간호사 파리, 간호사라는 직업을 팔아 슬로건을 내걸고 사업을 하는, 이제 강의나 책이나 뭐 창업 컨설팅이나 미국 간호사 관련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 나온 김에 추후에 간호사 파리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예정이기도 해요. 강의 파리, 책 파리, 허위, 과대 매출로 뭐 간호 관련 창업 컨설팅을 하는 부분을 다뤄볼 예정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돈 내고 이거 사면은 어떤 미래가 보장된다는 믿음을 주는, 뭐 어디서 이걸 미래 폰지 사기라고 부르던데, 모두 적법한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은 일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적 약자인 상대방의 공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공궁, 뭐 생명, 건강, 명예, 신용 등 육체적으로 뭐 공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간호사에 대입해 보면은 간호사를 위하는 척, 그런 입 바른 소리를 하는데 실제 그 속내와 정작 하는 행동은 그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예를 들면은 10대에서 20대 이용률이 높은 유튜브나 SNS, 뭐 틱톡이나 인스타 플랫폼을 통해서 간호사 지망생, 간호학과, 뭐 신규 간호사 같은 사회초년생을 특정하여 타겟팅을 하고 쉽고 빠르게 어엿한 간호사가 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불안감, 공포심이 있잖아요. 내가 간호사로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다들 간호사를 준비하거나 신규로 들어간다면은 그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이용해 구매를 부추기고 낭비를 유발하게 하는 것,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을 문제 삼고 싶진 않아요. 개인의 자유이고 선택이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실과는 다른 이제 허위, 과대, 기망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신규생들, 학생 간호사분들 취업해서 욕 안 먹고 간호사 고시를 하려면은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콘텐츠나 강의를 꼭 구매하고 보셔야 합니다. 이거 사면 무조건 신규 간호사로 인정받습니다. 이런 인상을 주는 멘트를 직접적으로 하든 PPL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보통은 2년차, 3년차쯤 되면은 가치관이 형성되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머리가 굳어간다잖아요. 그런 시기에는 관심이 크게 없기 때문에 세상 물정에 조금 어두운 그런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창업 컨설팅도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는 30대부터 중장년층을 타겟팅해 유튜브나 네이버, 다음 카페 같은 사이트를 통해 성공을 바라는
경제적으로 나아지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이제 좀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유토피아적인 말만 하면서 그들이 노력하며 쌓아온 자금을 탐내며 이익을 편취하는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할 필요는 있다는 점. 우리는 비판적 사고라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권위 있는 무언가, 그 권위가 학력이나 경력이나 매출 이런 것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혹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현혹되고 이용당하는 것이 있지 않나 싶어요. 또한 잡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 여론을 통제하고 댓글을 검열하고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며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일단 이에 대해서 잠깐 주제가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활동간호사라는 단어 앞에 의료기관 활동간호사라는 것을 붙여야 오해의 소지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복지부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35년까지 56,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의 기준이 이거 찾아도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어서 의료기관에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간호사 면허자 수 대비 절반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대중들에게 절반만 일하고 있구나, 절반은 놀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연구원은 간호사의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를 완화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하면서 이 수치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업무 강도의 80% 완화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객관적으로 평가할 업무 강도 20% 감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업무의 양 매일 다르고 환자마다 다르고 병원마다 다른데 그걸 데이터화해서 객관적으로 오차범위 얼마 내에서 표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고 직관적인 평가 방법은 출근 일수, 근무 시간을 줄이면 되는 거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 4일째 간호사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는 40명이라고 보도가 되었고 세브란스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약 6,000명 정도라는데 0.6%만 참여하고 있다. 그마저도 업무를 20% 줄이는데 임금을 10%만 줄이고 나머지 비용은 병원이 감당하고 있다예요. 그리고 이거를 모든 간호사에게 하려면은 6,000명 기준 인건비 지출이 4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해요. 세브란스 재무제표를 보면은 22년 기준 인건비 지출이 약 7,100억 원인데 매년 400억 원 정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얹어가지고 400억 원이 증가된다는 거죠. 급여 인상률이 2에서 3%라는 거를 고려한다면은 10년 뒤엔 이 400억 원이 2%만 인상하더라도 490억, 3%로 한다면은 540억, 그리고 20년, 30년 뒤에는 얼마나 될까요? 결국에는 이 비용 누구 주머니에서 나갈 거냐도 문제겠지만 애초에 이게 실현 가능한지부터 따져야겠죠. 세브란스 병원이 연봉이 좋기도 해서 6,000명에 400억 원 이상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는데 6,000명에 44배 정도 되는 26.7만 명이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단순 계산해도 1년에 1조 7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 간호사 업무 20%를 줄이려면은. 하지만 문제는 간호사는 더 늘어갈 거고 급여는 매년 올라갈 거니 이 비용은 복리로 계산될 거고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저도 주 4일자면 좋아요. 하지만 찬성과 반대를 떠나 냉정하게 따져봐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업무 강도 80%, 이거는 증언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만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현 불가능한데도 말이죠. 연말까지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1,000명 이상을 할 건데 어느 규모로 할지 1,500명 할지 2,000명 할지 결정한다 했는데 소식이 없다. 2월 9일 의대 증원 2,000명에 이어 간호대 증원 1,000명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언제는 언론에서 정원 내 정원 외 합쳐서 3만 명이 배출될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원 내 인원만 굳이 언급을 하면서 24,800명 정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8년도와 22년도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사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도별로 일일이 찾아서 정원의 인원을 조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해당 사이트 로딩이 느리고 귀찮기도 하고 조사해봐야 대세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도 않기도 해서 그냥 그대로 이거 썼어요. 결국 정원 외까지 합치면은 31,000명 가까이 될 것이다. 25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언론의 이중성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과거보다 떨어진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엑셀로 정리한 자료는 이렇고 입학 정원은 많은데 국가고시 응시생은 오차범위가 조금 큽니다. 분명 간호학과 정원 미달은 없다 했거든요. 자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군대에 가서 돌아오지 못한 남자 학생들이 많은 건지 그게 좀 의문이 좀 있는데 사실 700명 늘리든 1,000명 늘리든 매년 어떤 형태로든 늘리는 것을 진행하면은 몇백 명 차이로 대세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700명으로 쭉 가도 어느 순간에는 100만 명을 찍을 거고요. 그 100만 명을 1년 빨리 찍느냐
뭐 2년 빨리 찍느냐 그 문제예요. 그냥 오차범위가 아무리 커봐야 5년 정도 차이지 결국에는 2040년 전후로 100만 명을 넘기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학생 수가 줄긴 하겠지만 간호계를 대표한다고 알려져 있는 대간협 맞죠? 대표한다고 알려져 있는 거 직접적으로 간호대 증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꽂아넣는 직설적인 워딩은 하지 않았지만 돌려 이야기한 내용들과 행보를 해석해보면은 결국 간협도 증원에 환영하거나 동의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복지부와 입학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논의의 주체가 된 것은 간협이고 간협은 아니다 2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학사 편입 제도로 하면 안 되냐 요구를 하긴 했죠. 지금 2년제는 유일하게 연세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면 현장 간호사들은 이렇게 반발을 내비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원을 하면 생길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은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이 우선이다. 신입 간호사로 부품 갈아 끼우듯 숙련된 간호사를 굳이 붙잡지 않을 것이다. 증원을 늘리니 학력저하 일어나 9등급도 간호학과 입학을 한다. 간호대 증원이 되어가지고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다면은 진작에 해결되었을 것 이런 입장들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왜 간호대 증원을 해야 하는지 한번 다뤄볼 건데 현재 의료계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호계랑 의료계가 하는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보다시피 과거부터 꾸준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거에 대한 확대를 주장하고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기사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다룬 23년 간호계 결산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간호사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에선 이 중간이 핵심이라 봐요. 수도권 상급종병은 통합병동, 참여가능병동을 현행보다 2개 추가해 6개로 제한한 것 이렇게 이걸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수도권 상급종병은 26년부터 제한 없이 통합병동을 늘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통합병동을 하기 위해선 간호사가 더욱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반론이 나올 텐데 앞서 기사에 나온 내용을 먼저 볼까요?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하지만 이거는 이미 되고 있어요. 물론 개개인마다 그 혜택을 체감하는 요소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뭐 일하는 곳의 규모나 해당 사업 지원에 대한 여부에 대한 거겠죠. 예를 들면 나이트 근무수당을 추가로 주고 있는 거 이거는 19년부터 시행했던 것이고 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 형태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할지 개선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전담 간호사, 병동 지원 추가 간호사, 대체 간호사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는 주 4일제 간호사 뭐 실현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 뭐 여러모로 시범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죠. 일단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간호사를 위하는 것 같긴 한데 실제 손익을 따지면은 병원이 이익을 더 보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입 간호사로 부품 갈아 끼우듯 숙련된 간호사를 굳이 붙잡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글쎄요 굳이 숙련 간호사가 나간다는데 퇴사 면담은 한두 번 하면서 붙잡겠죠. 그런데 나간다는 사람을 왜 말리겠습니까? 어허 자네 힘들지? 동기들보다 연봉 조금 더 쳐줄 테니까 남아있어 주게.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숙련된 간호사의 기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을 어떤 범위까지 규정할 건지가 의문입니다. 연차만 놓고 보기엔 인력시장은 나이란 요소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40대 이상인 경우 상급종병이나 종합병원에 원서를 넣으면은 서류에서 탈락하고 요양병원으로 발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연차가 높더라도 호봉이 높고 임금이 높아지고 인건비 지출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빨리 구조조정하고 싶은 병원에서는 내치고 싶은 대상이 되거든요. 병원은 자선사업단체가 아닌 의료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에요. 정년이 보장된 곳이 아닙니다. 단지 비영리라는 이유로 이윤을 외부에 투자하지 못하고 병원에 재투자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병원이 원하는 숙련된 간호사의 기준은 뭘까? 여러분은 어떤 거라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게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쯤 되면은 이제 스스로 좀 나가야 하는 만약에 수간호사가 되지 못한다면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병원간호사회 통계조사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상급종병과 대형 종합병원 1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수간호사가 되는 데까지 평균 20년에서 2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30대 중후반 돼서 체행간호사 모두 할 수 없잖아요. 모두가 수간호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병원은 이제 숙련된 간호사를 넘어 수간호사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런 숙련도가 더 쌓이는 게 아닌 한계가 보이고 숙련을 넘어 이제 숙성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작별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다시피 연도별로 이제 여기 상급종병하고 종합병원, 상급종병은 거의 다 조사가 되었고요.
종합병원은 전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조사가 된 데이터예요. 연도가 갈수록 평균 근무기간이 오르는 게 아니고 꾸준히 7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이런 것을 본다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숙련된 간호사를 잡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실은 이렇다. 다음은 제가 이전에도 9등급도 간호학과에 간다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올리기도 했죠. 이거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 잘 찝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다면 진작에 해결되었을 것.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간호 1등급의 비율이 높아진 데이터만 보더라도 20년 상급종병 기준 1등급이 25개, 12년도에는 1등급이 4개밖에 안 됩니다. 21년 간호사회 통계에서는 6개가 더 늘어난 31개를 보입니다. 충분히 이전보다는 인력 상황이 나아졌다는 객관적 지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일은 힘들고 오버타임이나 기타 여러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과거에 비춰봤을 때 처우 개선, 근무 환경 개선과 어떤 연관 짓는 거에 동의하실지는 뭐 개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증원으로 인해 인력 상황은 나아졌다고 볼 수는 있겠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이어서 이제 증원에 반대하는 몇 가지 의견들이 조금 올라와서 좀 가져와 봤는데, 증원해봤자 간호사별 담당 환자는 안 줄어들 텐데 뭐하러 하냐. 이 말은 병원급에서 일하고 있다면은 이 말이 맞아요. 하지만 상급 종병에서 일하고 있다면은 수치상으로 담당 환자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이거는 일반 병동 기준으로 연도별로 이전에 다뤘던 자료들을 가져온 것이고, 병원급에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매년 비슷하게 가고 있죠. 하지만 상급 종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종병은 3분의 1 정도고요. 해가 지날수록 상급 종병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병도 마찬가지고요. 통합병동을 하면서 담당 환자 수는 더욱이 줄어들었어요. 상급 종병도 더 줄어들었고 종병도 줄어들었고, 이거를 하는 병원은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도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안 하는 병원이 더 많기도 하겠지만요. 이어지는 내용들에서는 인력난을 이야기해요. 인력난. 이제 인력난은 현재 시점에서 따지고 보면은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에 존재하는 그런 전유물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가 사는 창원, 이제 그런 지방. 그런데 수도권 쏠림 현상은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묘수가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지방 대학 폐교나 뭐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 이제 그런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런 사회적 문제를 여기서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정부가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많이 뽑으면은 수도권에 취업하지 못했을 때 그 인원들이 지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인력을 메꾸면서 인력난을 해소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간호인력 인건비가 싸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인서울 명문대에 간호대 증원도 되는 거니까 인서울이 아닌 수도권 근처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에 나와도 충분히 보수가 괜찮은 병원에 과거에는 입사가 가능했다면은 인서울 명문대 나온 간호사를 채용하니까 결국 과거에 비해 내 가치가 떨어지고 광역 출신 간호사들이 내가 원래 들어갔어야 할 자리를 메꾸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서로 경쟁을 해가면 경쟁에 밀린다면은 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곳에서 일을 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결국에는 인건비 하락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 쌓아둔 학력에 비해서는. 다른 의견들은 인력 충원도 안 해준다, 연세 많은 쌤들은 나이 타기 싫으니 젊은 쌤들만 3교대 주구장창한다. 이건 저도 공감합니다. 연차가 낮을수록 나이트 개수를 많이 가져가고 연차가 높아질수록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개개인들이 하기 싫어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병원 차원에서 포봉이 높으면 나이트 수당 지출이 커지니까 많이 시키지 마라, 그런 것도 있기도 하거든요. 증원 그만하지, 저출산인데. 간호대 정원이 부족해서 간호사 부족한 게 아니다, 탈임상은 지능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앞으로 조금 더 파볼 거예요.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들이 다 일리 있고 경우에 따라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에 불구하고 간호대 증원, 간호사 배출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간호사가 부족한 것일까? 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전에 OECD 자료를 조사한 걸 잠깐 가져봤습니다. 간호대학 졸업자 수는 많다는 거를 이야기했죠. 타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증가폭이 상당히 늘었다, 간호사는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구 10만 명당 환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OECD가 23년도에 발표한 21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하고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 수는 비슷한데 임상 간호 인력 수는 1.5배 차이가 나죠.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적은 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것은 이거는 팩트예요. 그런데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은 간호 1등급 병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증원을 하면서 이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물론 이 간호 등급 차등제 현실과 맞지 않다,
고령화로 인해 같은 질병이라도 중증도가 높아져 이전보다 업무가 늘고 어떤 과정들이나 매뉴얼이 추가되어 업무량이 이전과는 다르다. 이전 기준 자체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매우 공감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 팬데믹 기간 간호사의 업무량이 60에서 80%가량 증가했다는 조사가 있었고, 저도 코 시국 기간에 응급실에서 일했지만 상당히 중간에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과거에는 5분 만에 할 것이 10분, 15분으로 늘어나는 그런 힘듦이 존재했어요. 지금 병동 같은 경우엔 면회 한 번 하는 것도 신속키트 검사하고 보호가운 입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요양병원엔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인력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논의가 오갔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인력 기준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혹에나 정부는 이 기준보다는 다른 데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무시하고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쏟아붓고 있냐,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